추석이나 설 이후에는 정말 농담이 아니라 많이들 오시거든요. 바람 폈어요. 그래도 그럼요. 왜냐면은 그 바람 핀 것과 아이들 양육을 나 돈 없어서 못 줘 이러다가 회사에 소문이 나면 갑자기 5천 원이 나와요. 안녕하세요, 상남의 인조입니다. 오늘은 왓더엘 이혼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있고 이 민족 대명절이 끝나면 또 우리 법률 시장의 성수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추석을 바라지 않습니다. 네. 추석 이후로 성수기가 딱 요때요.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나라의 고유의 좀 특징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특이한 게 우리나라 민법은 배우자의 부모한테 잘못한다거나 아니면 배우자 부모가 배우자 상대방이 잘못하는 것도 이혼 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석이나 설 이후에는 정말 농담이 아니라 많이들 오시거든요. 그래서 시즌이만큼 오늘 이혼에 대해서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하니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또 한 가지 오해하실까봐 저희가 이제 뭐 이혼을 막 조장하거나 그럼요. 이혼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네. 워낙 이제 이혼을 실제 마음을 먹으시는 분들은 너무 고민 하시다가 정말 힘들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소를 해드리고자 콘텐츠를 만든 거고 웬만하면 또 이혼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오늘 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주실 계획이신가요? 이혼에서 쟁점이 되는 건 5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이혼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부터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양육권. 이거를 가장 힘들어하세요. 내가 다른 거 다 잃어도 되니 아이들만은 내가 키우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고 또 양육권에 따라오는 게 양육비. 그리고 네 번째는 재산분할. 그리고 5번째는 바람을 폈거나 했을 경우 위자료.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혼을 누군가는 싫고 누군가는 하고 싶다고 하는 건 누군가는 이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을 했으니까 이혼을 하고 싶은 걸 거예요. 그럼요. 예. 근데 우리나라 법은 유책 배우자, 즉 책임이 있는 사람, 뭐 바람을 폈다거나 배우자한테 뭐 막히했다거나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을 하지 않았다거나 이런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요즘 추세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뭐냐면 법률상으로는 혼인 관계가 있는데 별거를 하고 아니면은 뭐 서로 뭐 얘기도 안 하고 아이들은 뭐 그냥 양육비만 주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파탄이 난 거잖아요. 그렇죠. 뭐 따로 살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혼인이 파탄됐다고 봐서 이혼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제가 맡았던 케이스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거의 60을 바라보시는 50대 후반의 중년 여성분이셨는데 오랫동안 또 사랑을 해오셨어요, 몰래. 그런데 이제 이혼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애들 이제 다 성인이 됐고 이제는 정말로 이 사람이랑 살기 싫다. 그래서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 두 분이 별거하신 한 15년 정도 된 거예요. 그리고 별거한 처음 이유가 15년 전에 뭐 남편도 사랑을 로맨티스트들끼리 진짜 우리나라 로맨티스트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네. 그런데 그렇게 또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별거가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사실상 혼인이 파탄 났다. 그리고 아이들도 컸다. 이런 점을 주장해서 이혼이 인정됐었어요. 사실은 딱 현상만 보자면 그 여성분이 바람을 폈으니까 유책 배우자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어떤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이혼 청구를 받아줬다는 그리고 뭐 거네요. 지금 현재에서도 사실상 혼인이 파탄되어 있고 별거 중이라면 정말 혼인으로 볼 수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이혼이 받아들여진 사례였습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지금 이혼이 어떻게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를 해봤다고 하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두 번째 아기를 누가 키워야 되나 인데 이게 진짜 힘들어요. 저도 일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아이들 보고 몰래 막 납치하듯이 자기네 집 몰래 데려가고 그만큼 가장 갈등이 심한 부분이 양육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남자분들은 양육권 가져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아이들이 어리고 여자분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 대부분은 양육권을 여자분들이 갖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자가 와이프가 잘못했어요. 바람 폈어요. 그래도 그럼요. 왜냐면은 그 바람 핀 것과 아이들 양육은 좀 별개로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비판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또 아이들 양육은 뭐 엄마가 더 잘할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서 판결들이 많이 나와요. 뭐 하지만 남자들이 양육권을 가져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케이스여야 그러면 남자가 갖고 올 수 있는? 제가 맡았던 케이스 중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여자가 사랑꾼이어서 정말 밥 먹듯이 외도를 했고 그리고 맨날 늦게 들어오고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바람 폈으니까 제가 양육권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하셔서 선생님 그건 아닙니다 라고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맨날 늦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막 모텔도 가서 막 외박도 하고 이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것들 사실조회를 통해서 카드 내역서 뭐 모텔 출입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뽑아서 바람을 폈으니까 양육권을 가져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만큼 양육이 소홀하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렇죠. 구성을 했어요. 그렇죠. 뭐 실제로도 남편분이랑 남편분 어머니가 대부분 양육을 하고 아이들도 유치원 학교 보내고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주장을 했더니 양육권을 남자분이 가져오셨어요.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좀 어렵긴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증거도 모아야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작업인데 그래도 아이들 양육하는 게 정말 큰 행복이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양육비는 어떻게 그쵸. 양육비가 제일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 중 하나인데 대부분은 부부, 쌍방의 소득을 합산을 해서 서울가정법원에서 나온 그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렇게 돼서 양육을 하지 않는 상대방은 자기 그 소득 부분만큼 매월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판결도 그 아이들 사건 본인이라고 하거든요. 사건 본인 1인당 매월 말 뭐 얼마씩 지급하라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소득에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 이혼 청구를 소송을 통해서 할 정도면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되고 유책 배우자가 제가 보기에는 양육비를 그동안 계속 안 줬을 것 같은데. 그럼요. 그리고 특히 뭐 남자분들의 경우는 과거 양육비도 안 줬지만 양육권 못 가져오면 돈을 안 줘요. 그러면은 양육비 지급 명령을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과외 처음부터 재판을 할 때 과거까지 다 소제기 시점이 아니라 이전부터도 안 줬다라고 증명해서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준다라고 하면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면 월급을 압류하는 거예요. 이건 거의 그러니까- 거의 조지는 건데. 그러니까 뭐 나 돈 없어서 못 줘 이러다가 회사에 소문이 나면 갑자기 몇 천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정의구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자분들도 대부분이 뭐 왜냐면 양육 받는 게 여자분들 많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압류 걸어버리세요. 그리고 뭐 부동산 있으면 그냥 양육비로 압류 걸어버리세요. 그래가지고 꼼짝달싹 못짝달싹 못하게 만들어서 받아야죠. 아이들을 위한 건데요. 우리나라도 추세가 요즘은 재산 분할을 많이 떼어주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가정주부라면 재산을 많이 못 가져왔어요 사실. 그런데 요즘은 한 아이들도 양육을 하고 한 10년 정도 넘고 가사를 전담했다고 하더라도 절반 정도 재산을 가져올 수도 10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남자가 재벌이 100억, 200억, 300억 막 부자인데 난 신데렐라 될 거야 해서 결혼했다가 한 1년 만에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절반 가져올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재산 분할의 대상은 혼인 이후 형성된 재산이에요. 그 전에 거는 따로. 네, 그래서 그거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재산 분할 하는 게 집, 임대차 보증금, 아니면은 뭐 차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분할들을 하고요. 그리고 재산 분할은 일시로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배우자 일방이 뭐 살아야 되는 공간이 필요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배려한 측면인데 외국만큼 막 뭐 70% 80% 떼주는 게 아니라 많아야 절반 정도 이렇게 많으면 인정해 이렇게 되고 있고 혼인 기간, 뭐 아이들의 유무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근데 됩니다. 아까 그 10년을 얘기하셨는데, 근데 보통 막 10년 지나서 뭐 이혼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요새는 짧게 살고 이혼하는 네.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결혼할 때 뭐 양가 도움도 받고 뭐 이러다 보니까 2, 3년, 뭐 1, 2년 살았는데 갑자기 혼인 후에 재산이 확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집이 갑자기 뛰어오를 수 있는데 재산 분할의 대상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고 해요. 뭐냐면 재판이 끝날 때. 그래서 재판을 2018년에 했는데 부동산 값이 확 뛰었잖아요. 올해 끝났다. 우리가 같이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아서 집 샀는데 5억이 올랐다. 그것도 다 재산 분할 대상.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우리가 늘 지금 재산이 늘어나는 경우를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빚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 결혼하고 빚을 졌으니까. 네, 그래서 대부분 일방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다면 혼인 기간 동안 그것을 뭐 다른 데 안 쓰고 가사를 위해서 썼다면 그것도 분할 대상이 돼서 부담해라 이렇게 판결이 나오게 되죠. 그럼 뭐 재산 분할 요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이죠. 위자료. 항상 우리가 추구하는 거 정의구현 이런 느낌이니까 위자료는 바람 폈을 때 제일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바람 핀 배우자 상대방과 그리고 같이 바람 핀다. 둘한테 모두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둘 다? 네, 네. 둘 다 할 수가 있어요. 뭐 상간자라고 하죠. 그 두 사람한테 모두 할 수가 있는데 혼인을 유지하면서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은 안 하고 위자료만. 네, 그렇게 청구하는 경우도 완전 종종 자본주의네요. 왜냐면 두 분 아시겠지만 옛날 혼인빙자 간음죄니 간통죄니 있었잖아요. 근데 국가에서 그걸 형벌로 하기엔 좀 어렵다라고 해서 다 위헌이 났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은 대신 그런 정신손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재산 분할을 못하더라도 위자료로 보상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산 분할은 뭐 혼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위자료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이제 뭐 이혼이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서로 스트레스가 되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컨텐츠를 보고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컨텐츠를 보셨는데도 이해가 안 되면 찾아오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항상 저는 이혼 수하면서 진짜 좀 마음이 아픈 게 뭐 어른들은 괜찮아요. 근데 아이들이 재판 오고 하면은 막 그렇게 울어요. 오랜만에 엄마 보고 아빠 보고 엄마 아빠가 막 큰 소리 싸우고 이런 거 보면 막 울고 막 마음 아프고 막 근데 또 어른들은 그 막 동영상 찍어서 막 증거로 내고 정말 그게 아이들한테 얼마나 상처가 될까
진짜 못 볼 꼴이에요. 예, 진짜 못 볼 꼴이에요. 그래서 변호를 하지만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오히려 의뢰인들을 말릴 경우가 있는데 이혼은 정말 모두에게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추석 잘 보내시고 행복하게 계속 부부관계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